어느 날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 집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고 처음 봤을 때부터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어서 놓칠 수 없었다. 집주인은 이 집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도착하자마자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처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짐을 풀던 전날 밤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은 발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혼자 있다는 것이 생각났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문을 꽉 잠그고 침대 아래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소리는 곧 사라졌다. 아마 착각일 거라고 애써나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며칠 후 나는 건물의 지하실에 있던 창고에서 불길한 발견을 했다. 정리되지 않은 판자와 오래된 가구들 사이에서 낡고 빛바랜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다. 일기장은 이 집에 살아왔던 여러 사람들의 기록이었고 그중 가장 마지막 장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거기에는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들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로 그 소리는 더욱 자주 들렸다. 발소리뿐만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도 간헐적으로 들렸다. 마치 누군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정말로 무섭고 불안했다.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는 근처의 도서관에서 이 집에 관한 문헌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이 집이 과거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 집에서는 일가족이 집단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실종된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특히 그들의 마지막 흔적이 지하실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섬뜩했다. 내가 지하실을 막 정리하려는 찰나 그곳의 공기가 달라졌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면서 내 심장이 터질듯이 뛰었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분명히 여기서 나가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소리였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오래된 주택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아직도 말 못할 어떤 존재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사를 떠난 후에도 나는 가끔씩 그 지하실의 꿈을 꾼다. 꿈속에서 다시 그 속삭임이 들린다. 마치 내게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와는 달리 아직도 그 집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곤 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 집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때때로 상상하곤 한다.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까? 그곳의 존재들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그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는 것.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때는 여름,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서울의 답답한 공기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일주일 정도 쉬어가자는 계획이었다. 우리 일행은 하루 동안 긴 여정을 거쳐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은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도 벅찬 좁은 도로와 오래된 기와 집들이 늘어선 전통적인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보였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주인 할머니는 조용하고 순박해 보였고 작은 화단과 개울가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인상적인 고즈넉한 집이었다. 며칠간의 여행은 평온했다. 우리는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가기도 하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저녁이면 할머니가 차려주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밥상을 맞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그런데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곳을 헤매고 있었다. 어둡고 차가운 숲속이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나는 길을 잃었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쫓기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작은 연못이 나타났다. 그런데 연못가에는 평범하지 않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못 가장자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돌렸고 나는 본능적으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온통 물에 젖어 있었고 그럴수록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꿈은 그 순간 깨져버렸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 땀에 젖은 몸을 느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저 악몽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잠에 들려 했지만 좀처럼 다시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내 꿈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비슷한 꿈을 꾸었다는 사람이 2명 더 있었다. 모두 같은 여자와 같은 분위기의 꿈이었다고 했다. 순간 소름이 돋아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쑥덕거렸다. 그날 밤 우리는 정해진 일정대로 마을 구경을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안개가 너무 짙어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마을은 낮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인적없는 거리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근처에서 또다시 그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갑자기 손전등이 꺼지며 어둠 속에 서로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게 되자 우리는 겁에 질려 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민박집으로 돌아와 주인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조용히 입을 떼셨다. 그 이야기놀이 마을의 서전에 내려오는 전설이란다. 오래전 이 마을에서 한 여인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 그 후로 가끔씩 그녀의 영혼이 나타나기를 잃은 사람들을 연못으로 이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우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다시는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 두려워져 계획보다 하루 일찍 여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뒤를 돌아보며 마치 그 여인이 우리를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서울로 돌아와서야 우리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다만 가끔 여름밤 무더위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그날 밤의 흐느낌 소리가 다시금 귓가에 맴돌곤 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게 되어 나는 언제나 섬뜩한 기분으로 몸서리쳤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초반에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방학 동안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마을은 제가 태어났던 곳이고 할머니께서 여전히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은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저는 도시에서 의복잡한 생활을 잠시 잊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할머니와 맛있는 시골 음식들이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마을 주변을 산책하고 밤에는 할머니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편안한 날들을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여행 셋째 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낯선 방에 있었습니다. 벽지는 낡고 빛바랜 꽃무늬, 창문은 큰 나무에 가려박기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비친 저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저 스스로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다시 잠들기로 했죠. 그러나 그날 밤은 시작이 불가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할머니께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시더니 그 꿈속 밤이 어떻게 생겼냐고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젯밤 꿈과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곳은 우리 집의 다락방 같구나. 그 방은 오래전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아무도 들어간 적 없는 방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방은 할머니께서 설명하시는 다락방과 너무나도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날 따라다닐 듯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문 저편에서는 흐릿하게나마 누군가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고 그 존재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실감나게 그 모든 것을 느꼈고 냉기 어린 두려움이 저를 강하게 일감았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께 그 꿈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결심한 듯 저를 다락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다락방의 문은 녹슨 자물쇠와 함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니 할머니는 열쇠로 자물쇠를 푸셨습니다. 그 순간 묘한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꿈속의 모습과 아주 흡사했고 그곳에 제가 머물렀던 거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 구석의 작은 괴짝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것은 외할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오래된 편지와 낡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아주 닮은 할아버지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같은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할아버지의 형제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진 것을 무척 쓸쓸해하며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던 무거운 감정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꿈을 다시 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제 모두 편히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이후로 저를
따라다니던 무거운 짐을 덜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그 다락방을 자주 들여다보곤 합니다. 할아버지의 형제가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잊힐 수 없는 인연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